이승우 선수의 전북행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어제 본인이 수원FC 팬들한테 직접 얘기를 하면서 셀프 발표를 했어요. 네, 네. 사실상 확정이고 아까 잠깐 취재하시는 거 봤는데 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뭐 어제 단독 보도가 나온 대로 일단은 계약 기간도 굉장히 뭐 4년 6개월 큰 계약 기간이 네.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역대 최고 대우라는 세부 조건도 보도가 됐는데 뭐 먼저 말씀드리면 전북 측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최고 대우라 봐도 될 것 같다. 진짜? 네. 와우. 그러니까 원래는 김진수 선수가 거의 최고 연봉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발표상 네. 뭐 그 정도 수준의 연봉을 수령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자타공인 K리그 최고의 선수가 된 거죠. 네. 뭐 조건으로나 이런 뭐 활약으로나 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K리그 관계자도 전북이 이승우 측에 제시한 액수는 K리그가 공개한 연봉 자료를 기준으로 국내파 및 외국인 선수 통틀어 전체 1위에 해당한다. 네. 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네. 뭐 전북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한 영입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전반기에 티아고가 좀 부진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그러면서 성적도 떨어지고 수비도 흔들리면서 굉장히 이번 시즌 어렵잖아요. 그냥 어렵다 정도가 아니고 22라운드 총체적 난국으로 봐야 돼요. 네. 절반이 넘었는데 꼴찌에서 2등 그렇죠. 이런 데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강등 위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여름에 굉장히 좀 반등하기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영입을 진행하고 있고 뭐 그런 팀이 이제 K리그에서 대전과 전북인데 네. 전북은 일단은 그 성과를 한번 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막 합류한 안데리고가 1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맞습니다. 울산을 2대0으로 홈에서 잡으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네. 그래서 10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12위에서 10위까지. 네. 근데 이게 워낙 촘촘하다 보니까 순위 상승은 확실하게 이루어지긴 하네요. 네. 근데 이제 최하위 대전과의 승점차 한 3점이에요. 지금 3점. 네.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기력 자체를 봤을 때 울산은 오히려 이제 홍명보 감독 떠나고 나서 약간 좀 경기를 좀 내려온 그런 모습이었고 전북은 오히려 김두현 감독 온 이후로 가장 뭔가 잘하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경기를 잘했어요 그때. 김두현 감독 온 이후로 무승이 좀 길었는데 최근에 좀 살아났죠. 그렇죠. 짧은 간격에 2번 이겼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 이승우까지 영입을 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잔류한다. 무조건 다시 이제 K리그 최고의 팀으로 뛰어오른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즌 이승우 선수의 좀 활약상을 이야기를 해드리면 확실히 눈에 띄긴 합니다. 일단 18경기 만에 10골 2도움을 기록을 했어요. 이게 3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한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2022년에 K리그로 왔죠. 수원FC로 이적을 하면서 K리그로 왔는데 첫 시즌부터 14골 3도움. 그 당시에는 뭐 굉장히 뭐 이승우에 대한 뭐 K리그에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많이 궁금했죠. 네, 많이 궁금했는데 뭐 보란듯이 14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잘했고 지난 시즌에도 10골 3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 시즌에는 18경기 만에 10골을 넣으면서 지금 일류첸코 12골이죠. 그리고 득점 선두에 있는 일류첸코와 그리고 그 다음에 11골을 넣은 무고사에 이어서 득점 경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약간 이례적으로 뭐 요즘엔 춤 잘 안 추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쇼맨십은 어디 가지 않았다. 자기가 간다는 얘기를 직접 메가폰을 잡고. 네, 그러니까 이게 K리그에서 거의 셀프 이적 발표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인천전이었거든요. 인천 원정이었는데 4대2 대승을 거둔 뒤에 이승우 선수가 메가폰을 잡고 팬들에게 직접 인사를 했습니다. 일단 이 경기 내용만 말씀드리면 이승우 선수가 굉장히 수원FC가 앞서가는 상황에서 후반에 막판에 투입이 됐는데 추가 시간 포함해서 한 6분 정도밖에 안 뛰었는데도 굉장히 멋있게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수비진 라인 다 허무르고 완벽한 칩샷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골이 진짜 엄청 멋있었어요. 네, 약간 그러니까 네이마르 보는 느낌으로 골을 성공시켰던 것 같아요. 예전 막 바르셀로나 시절 생각나게. 그러니까 이게 이승우 선수가 있을 때 장점인데 2대1 패스, 월 패스를 하려면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패스하고 들어가면서 다시 달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야 2대1 패스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승우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 축구 배우면서 저게 몸에 배에 있단 말이죠. 약간 주고 움직이고 주면 무조건 움직이면서 다시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 명과 연속으로 따닥따닥 2대1 패스한 다음에 문전으로 들어가서 칩샷. 그렇죠. 그 두 번째 리턴 패스는 또 힐 패스로 받는 굉장히 예술성이 높은 명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뭐 어제 몸도 안 좋았다는데 뭐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으니까 뭐 폼이 더 올라오면
굉장히 좀 더 좋은 활약이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어제 믹스존에서 셀프 이적 발표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2년 7개월 정도 수원에 있었는데 팬들이 이적 소식을 기사로 접하는 것보다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원래는 홈에서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뭐 사정상 안 됐고 일단 원정 팬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해서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린다. 네, 이런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해외 오퍼도 받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유럽 주요 팀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뭐 여러 유럽 팀에서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전북행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성이 형의 존재가 너무 컸다. 이후에 또 전북의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어제 거의 뭐예요? 입단 전 약간 전야제 같은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했고 저도 이후에 오늘 아침에 전북 이도현 단장님과 좀 통화를 해봤는데 셀프 발표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가 된 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스스로 준비한 그런 셀프 발표였던 것 같고 논의는 마무리 단계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감독님이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도 좀 물어봤는데 요거는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다 상의가 됐다고 하고 구단도 여기에 동의를 했다고 하고요. 일단 이번 주 안에 빨리 마무리하고 강원전에 좀 출전을 시키는 게 전북으로서는 가장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최고 대우에 대해서는 역시 그 수준이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전북의 최고위 관계자에게 확인을 하셨군요. 네,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전북의 이번 여름 이적 시장 현황을 마저 좀 살펴보면 한국인 선수가 왔죠. 네. 강원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데려왔고 그다음 유재호, 전진호 선수가 합류를 했습니다. 김진규, 김진홍 선수는 전역을 했죠. 김천상무에서 왔고 그리고 안드리고가 이제 청두에서 임대로 6개월로 합류를 했습니다. 오자마자 1골 1도 기록을 했고 여기에 이승우까지 뭐 전역자들 빼고 보면 총 한 이승우까지 5명 정도 영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일단 미드필더 2명, 이선만 3명 이렇게 되겠네요. 네. 뭐 티아고는 좀 뭐 살아나고 있으니까 완전 살아나고 있죠. 네. 스트라이커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보강 계획이 그렇게 막 강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채팅에서도 송민규 나가나요? 그래서 이승우 오는 건가요? 얘기하시는데 제가 송민규 선수의 상황에 대해서 깊게 취재한 바는 없지만 저도 이제 뭐 오퍼가 얼마나 이제 실질적인 어떤 사면 오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승우 선수가 오는 만큼 송민규 선수를 향한 해외 구단을 비롯한 이적 제의가 있는 건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화되고 송민규 선수가 나가게 되면 이승우가 그 자리를 메우면서 그렇죠. 송민규가 실적 어떤 공격 포인트 면에서는 이승우보다 훨씬 적지만 이번 시즌은 실제 전북 경기 보면은 송민규밖에 안 보이는 날이 많거든요. 엄청 잘했었죠. 네. 그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근데 이 선수가 뭐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밑에 내려와서 굉장히 수비적으로 잘 싸워주고 뭐 탈압박도 되는 선수라서 그 막 수루 패스하고 예전에 그쵸. 그 김기동 감독이 골만 넣으라고 했던 그 송민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굉장히 뭐 에이스 다운 활약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기에는 송민규 현폼 최고 이런 말도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 자리를 이제 전진우도 여기 와서 의외로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뭐 마무리가 좀 아쉽다 뿐이지 뭐 공을 잡고 하는 플레이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데뷔전 1골 1도움에 안 들이고 이승우 확실한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김도현 감독도 좀 시간이 필요했겠죠. 네. 뭐 김도현 감독이 그래도 보여준 뭐 축구적인 능력이나 뭐 그래도 전술적인 감독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전술이 좀 자리를 잡으면서 흐름만 좀 잘 타면 또 전북이 확실히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승우 선수도 지금 폼이면 무조건 전북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네. 티아고 밑에서 굉장히 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승우 선수가 유럽에서 좀 헤맸죠. 그러니까 어떤 팀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 징계 이후에도 신트트라이던 포르티모넨스 등의 팀에서 좀 헤매면서 실력에 비해서 묘하게 못 뛰는 게 너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못 뛰었단 말이에요. 네. 뭐 그 각 팀의 감독들이랑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구단이랑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 밝혀진 건 없지만 아무튼 묘할 정도로 좀 본인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렇죠. 그 캐리 컴백할 때도 우려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못 뛰었죠. 그러니까 경기 수가 적다 보니까 감각이 괜찮은 거냐 일단 뭐 실력을 떠나서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K리그가 에이스 견제에 특화된 리그고 그렇죠. 공격수에게 수비 가담 많이 요구하는데 또 되겠냐?
약간 이런 식의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고, 네. 근데 그럴 때 뭐 지금 지난 얘기지만 김도균 감독과 손을 잡은 게 굉장히 좋았다고 보고. 김동현 감독 스타일이 좀 선수의 장점을 좀 잘 살리는 그쵸. 스타일이죠. 선수한테 네. 맞추고 뭐 약간 좀 수비를 좀 포기해야 되더라도 우리 팀에 좋은 공격 자원들이 많이 있으면 그 선수들한테 맞춰서 전술을 짜주는. 네. 그래서 좀 편한 환경에서 한번 확 올렸고 이번에는 전북이라는 명문이지만 좀 아래쪽에 가 있는 네. 그 팀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선수. 얘기도 했는데 전북이 지금 아래쪽에 있잖아요. 이승훈 선수는 이제 자기는 강등권을 경험한 사람이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인터뷰도 했습니다. 네. 네. 매기는 건지 뭔지 역시 이승훈 선수도 한 말이었고. 네. 그래서 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이적 시장에서 뭐 굉장히 많은 건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 또 화제를 보고는 양민혁 선수 건에 대해서 한마디만 첨언을 해보면 양민혁 선수에 대해서는 최근에 토트넘이 맞다는 식으로 자꾸 막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네. 특히 사실 출처가 확실한 건 아닌데 그렇죠. 오늘도 무슨 트위터 발로 뭐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은데 확실한 보도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약간 소문에 가까운 것들로 토트넘이다. 왜냐하면 토트넘이 한국의 어린 선수를 해서 임대를 보낼 거다. 양민혁이지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소문들이 막 났는데 확실한 게 없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강원FC가 오늘 22일에 공지를 냈습니다. 우리가 28일에 29일에 알아서 발표하겠다. 역시나 김병지 대표 라이브 형태로 발표하겠다. 네, 굉장히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네, 근데 그게 엄청 기대감을 주게 돼. 그게 오피셜 발표는 아니고 K리그 여름 등록 기간이 그때 끝나니까 그렇죠. 여름 등록 기간을 결산하는 방송을 라이브로 할 거고 그거와 결부해서 그 시점에 이승우래. 그 시점에 양민혁이 유럽 가는 게 어떤 상황인지도 그 시점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겠다. 네. 지금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중해달라. 자중해! 그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명지 대표가 약간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긴 하네요. 이 K리그 이적 시장 판에. 이것이 유튜버, 스트리머 출신 대표다. 그렇죠. 역시 이 냄새, 각을 보는 게 다르다. 약간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어딜까? 또 많은 얘기하면서 실컷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놀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뭔가 또 예고를 한 만큼 그 사이에 굉장히 또 많은 취재가 이루어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더 먼저 김명지보다 내겠다. 네, 이렇게 해서 다른 매체에서 뭐 나올 수도 있고 뭐 저희도 뭐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양민혁 이승우 8골 2도움이라고 했는데 양민혁은 제가 알기로 오늘 기준 7골 3도움이거든요. 공격 포인트 같아요. 고3인데. 와. 진짜 완전 탑이고 주말에 2골을 정말 예술적으로 또 넣었고 네. 양민혁 선수 굉장히 좋은 재능을 보여주고 있고 주말에 그 멋진 중거리슛 비롯해서 골 하나하나가 진짜 멋있죠. 그렇죠. 네. 선수는 뭔가 그냥 꾸준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네. 원래 반짝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 퍼스트 터치가 좋고 킥이 좋습니다. 그리고 빠져들어가는 타이밍이 좋고 그리고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좋은 재능이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그 U17 경기를 봤을 때도 양민 선수 확실히 돋보였거든요. 근데 그때 스타일이 뭐 그대로 뭐 가져왔으니까 더 뭐 섬세해졌지. 그래서 뭐 본인 장점을 스스로 잘 아는 선수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거를 또 이제 자신감까지 붙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동기부여가 됐겠죠. 맞습니다. 이런 재밌는 K리그발 이적 시장. 네. 그러니까 뭐 유럽 축구만 평소에 보시던 분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쵸. K리그발의 정말 굵직한 이적 시장의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올해 2024년 여름입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소식 있으면 저희 전매축에서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